자,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딱 국조특위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저께 윤석열 생일 행사에 간호장교 부르고 여경 부르고 30만 원 줬다는 거야. 모욕적이네. 나 여기선 더 이상 못 참겠다. 팁입니까? 진짜.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김성훈 말이 맞으려면 뭐 의례적인 행사였다 맞으려면 공무원들을 대통령 행사에 오라고 하는데 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갖고 예를 들어 내 생일이지만 뭐 여경들이나 또는 뭐 여군 장교들을 치하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라면 그 사람들을 와서 30만 원씩 줍니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게 불러가지고 수고비조로 주는 거야. 그 돈이 특활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이렇게 쓴 거예요. 현금이 어디서 이렇게 포도포도 끝까지 이렇게 끝이 안 나고 나오는 겁니까? 이상한 짓들 하고 그냥 현금을 갖다가 그냥 뿌리고 다닌 거죠. 여군 간호장교 해서 지금 이쪽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외부로 공개됐을까요? 간호장교 여경들이 그 받았고 뭘 했을 때 굉장히 치욕스럽기 때문에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봐봐, 김성훈이가 한 말이 더 재밌어요. 의원님 딱 2번 했습니다. 이 문장만 딱 갖고 이야기하면은 사람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들게 말한다 이 새끼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59년 차 행사 때, 60년 차 행사 때 이렇게 2번 했다. 2년간. 저희가 뭐 매년 한 것도 아닙니다. 뭐 61번 임기가 몇 년 차인데 2년 차에 2번 했다는 건 매년 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그리고 기획사를 부르려고 했더니 이게 억대여서 저희가 싸게 하기 위해서 여경 간호장교 불렀다. 이게 더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뭘 싸게 해요. 생일 파티 하는데 기획사를 왜 부릅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 자기들끼리 그냥 케이크 해놓고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부르면 되는 거지. 뭐 본인들이 왕족이야 완전히 신귀족이야. 하는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보내주신 대통령 노래 부르고 막 권진원 씨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막 이 마음대로 개사해가지고 막 8만 몇천 시간 동안에 당신의 노고 뭐 와. 그러니까 이 윤석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이유가 공직자로의 자세가 1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도지사인데 거기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도지사 생일 축하한다고 하늘이 보내주신 도지사하고 그리고 뭐 경기도 쪽에 근무하는 여자 공무원들만 불러가지고 30만 원씩 주고 생일 파티 했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있을 그럴 리가 수가 없네. 없지만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얘기. 비율을 상상도 그렇게 못할 들어야 이게 얼마나 사건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기 생일은 모르게 가족들끼리 미역국만 먹고 말아요. 만약에 그걸 처음에 한번 했어. 그러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말려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롤모델이 김정은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실 북한 평양에서는 이런 식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이 그런 게 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모자른다. 하도 일 못한다. 요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간신들이 윤석열의 떨어진 자존감을 이렇게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신들은 사실 그게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이 또 이제 자존감이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통령님 이러면 또 좋아하거든. 그러면 승진도 팍팍 되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성공 그런 어떤 인사상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간신들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 우리 김지우 부대가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 윤석열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왜 간호장교랑 여경을 부르냐고 내 말은. 차라리 한 일주일 푹 쉬라고 하지. 왜 자존감을 간호장교랑 여경을 불러서 하냐고 내 말은. 그래야 자존감이 올라가나 보죠. 막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걸 좋아했나 보죠 이 사람이. 집에서는 자존감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주 고도로 조롱을 하시는 스킬이 많이 늦었어 아주. 아니 그게 아니고 윤석열은 사실 저 윤석열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처음 뭐 했을 때 갑자기 이태원 참사 일어났잖아요. 그때
윤석열 표정 보세요. 멘탈 깨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 날리면으로 맞았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로 맞았죠. 계속 뭐 이재명 대표님 그 구속영장 기각됐죠. 강서에서 대표했죠. 총선에서 대표니까 2년 반 동안 뭐 새만금도 참사잖아요. 제대로 길을 펴고 뭐 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윤석열이 제일 비유되는 사람이 조선 최악의 양이 연산군을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막 윤산군, 경산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연산군 때 나온 말이 채홍사 하잖아요. 그렇죠. 흥청망청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흥청망청이 그때 나왔죠. 흥청망청.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 지금에는. 그러니까 임기 아마 대한민국에 탄핵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된 기록을 또 세울 거야. 계엄에 성공했으면 진짜 흥청망청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에서 본부장급 간부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한 2년 한 막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경호처에서 있었던 경호처의 이 늘공들하고 다음에 55 경비단에 파견 나간 군인들하고 그 군인들한테도 대통령님 축하 메시지 쓰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꼈을 자괴감 중에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는 진짜로 자괴감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 여경 여군 장교들도 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괴감 느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지금 다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김성훈이는 거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의 보복하듯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오는 거고. 그 자세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그 고위층에 있는 경호 고위 관계자들이 본인들도 사표를 다 써가지고 김성훈, 이광호 본부장한테도 우리 그냥 다 같이 사퇴하자. 그랬더니 그 둘이 거부했답니다. 아, 정말 윤석열처럼 찌질한 모습을 리더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윤석열은 돌아올 것이다. 불가능. 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가 서부지법 난동을 피워서 구속됐다는 보도도 나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한참 돌고 있는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글을 길게 썼던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일인입니다. 야, 그러면 이 83만 명이라는데요, 구독자가? 전방이네. 근데 내 말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봐봐요. 정광훈 패거리들 대거 지금 드러났죠. 네. 전도사도 아마 거기에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속됐다 그러고. 그런데 김건희 팬클럽과 이동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캐릭터가 우리 남편 탄핵당했고 체포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김건희가 자기 팬클럽 사람들 내버려 두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연락하고 선물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서부지법 난동에 있어서 김건희가 배우일 수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럼 폭력 소요 사태를 할 그렇죠. 때 비화폰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야, 진짜. 그러면 조금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왜 비화폰이 필요했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네, 밝혀지고 있는 그게 거예요. 밝혀지고 있는 네. 거예요. 야. 그럼 거기다가 어제 방송에서 나왔죠. 강기훈이 체리따봉 음주운전. 네. 강기훈이가 신남성연대. 네, 거기 그 친구랑 또 어울려 다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네. 그러면 강기훈인가? 강기훈 맞아요. 강기훈이가 내가 여기 용산 대통령실 그만뒀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놀아야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공직이 아닌 곳에 풀어놓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했을 개연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걸 돈이 정말 있어야 확인해 돌리는 봐야겠네요. 거고 그 강기훈하고 신남성연대가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무실 비용 같은 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왜 가지고 있을 거면 다 뒷받침이 돼서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김건희 꼬리가 밟힌 거예요. 김건희 꼬리가 밟힌 거라고.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어디 온라인 네이버나 다음에 내 팬클럽이 있으면 관심 없을 수가 있나. 어떤 사람도. 근데 그 팬클럽 운영자라고 하는 애가
이번에 그 막 잡혀가면서 구구절절 지 아버지가 쓴 글이 이렇게 공개가 한번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김건희 캐릭터라면 충분히 이 폭동을 뒤에서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그냥 정말 성질 같아서는 직결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 하나 그리고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를 지금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굳건히 믿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폭력 소요 사태는 처음이지 않아요? 막 법원을 이렇게 침탈해서 판사를 없지. 예 처음이죠. 이렇게 찾으러 저 근데 그 영상 보고 좀 공포스럽지 않으셨나? 네. 좀 무섭더라고요. 걔네들이 지금 계엄이 제대로 작동됐었다면 걔네들이 죽창 들고 다닐 거예요. 그 좀 이게 사람들이 그 하는 행동이 너무나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광기죠, 광기. 광기죠. 민주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격리하는 게 딱 맞습니다. 광기예요, 광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진숙이 오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대 4로 기각된 거예요. 아쉽네요. 근데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해드리면 잘못한 건 맞는데 네.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MBC, KBS 이사들 바꿨잖아요. 네. 잘못한 건 맞는데 4명은 탄핵할 정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야, 내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보다 이진숙을 더 싫어합니다. 윤석열을 100 정도 싫어하면 이진숙은 200 정도 싫어해요. 나는 그 면상 볼 자신이 없다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괴랄해. 그 눈빛은요 서부지법에 들어간 그 폭도들보다 더 이상한 눈빛을 갖고 있잖아. 넘어가시고요.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 이런 게 있어. 이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박근혜 탄핵 때 주문을 내올 때 첫 주문은 탄핵 안 됐구나. 마지막에 쭉 가다가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나오잖아요. 네. 그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너무 실망하지 스트레스 마라. 받지 마시라.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여기는 1부 마치겠습니다.